안녕하세요. 자연을 담고 싶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요건과 1주택의 요건 그리고 거주기간, 보유기간의 그 요건을 각각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이유로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어떤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관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이용한 그런 재테크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의 요건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여성분들 입장에서 화가 나시겠지만 이제 남편 기준으로 이제 배우자 쪽에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이렇게 해서 가족의 범위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위주로 해서 이제 남편 쪽에 시부모, 시아주버님, 시동생 이렇게 해서 가족의 범위가 포함이 되고요. 뭐 사위, 며느리 해서 가족의 범위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형수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세법에서는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제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로서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현재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세대의 범위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부부가 이제 세대를 달리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동일한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이한 그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동일한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각 그 아들 내외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이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그 일상생활에서 볼 때 이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한 단위를 우리가 1세대라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1층과 2층,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가 각각 독립된 생활 자금에 의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에는 별도의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주택 요건과 관련해서 그럼 주택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이란 그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건물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부상에 의한 그 용도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 그 다가구 주택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그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단위로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그 다가구 주택을 그 구획된 부분별로 그냥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통으로 이제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파악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런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로 해서 이제 고가주택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와 관련돼서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잠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뭐 아파트 1층에 가정보육 시설 있잖아요. 요럴 경우에도 그러면 이게 과연 주택인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가정보육시설이 선실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본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에 그럼 요때도 요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요 아파트가 과연 그 거주자의 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그 사용되는 아파트를 이제 비록 사업용 고정자산을 우리가 등록을 해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그 해당 아파트는 그 소유자인 개인의 그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날에 2주택 이상을 이제 하루에 이제 양도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때 비과세 주택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2개 이상의 주택을 이제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그리고 납세자죠. 납세자가 선택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그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선양도죠. 선양도 후에 다른 후주택, 그러니까 후취득이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달리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특약이 있는 그 주택의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매매 계약 후에 양도일 이전에 매매 특약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제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합니다. 즉,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이제 양도를 하였지만 양도 계약일에 그 주택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필지로 된 주택의 그 부수된 토지 범위를 이제 살펴보면요,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두 필지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고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해 또는 부수된 토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마지막 이제 살펴볼 사항인데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그 일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보유기간을 계산을 할 때에는 주택, 그 건물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또한 2017년 9월 19일 이후에 그 양도부부터는 그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해서 그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취득 당시에는 이제 비록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었지만 이제 이후에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그 계산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그 양도일까지로 하고요. 예외적인 그 특례사항인 배우자 이월과세 등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나 또는 그 증여한 직계 좀비속이 그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그 전입일부터 전춘일까지 그 기간에 따르고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특이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재건축 시 이제 보유 거주기간 그 규정입니다.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의 이제 소실이나 독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멸실되어 이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멸실된 주택과 그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통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이제 전환이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해주고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원인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그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을 해줍니다.
이제 당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과 관련돼서는 이제 주요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이혼 위자료로 받은 1세대 1주택 양도시 그 비과세 판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 채무의 그 이행에 가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이제 나아가 이제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1세대 주택의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인 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이혼 시 이번에는 위자료가 아니고 그 재산 분할로 이제 그 취득한 주택의 그 보유기간 그 계산 규정을 살펴볼 텐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돼서 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 그렇죠. 다른 그 이혼자가 상대방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고, 이혼 위자료에 가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이때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이렇게 봐서 양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세대의 요건, 1주택의 요건, 그리고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요건으로 나눠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돼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